네, 전 세계가 AI 열풍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AI 얼굴 인식이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코스닥 상장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CU박스 남은성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CU박스 코스닥에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상장이 됐고 잘 모르는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CU박스는 얼굴 인식 기술을 포함한 그 비전 AI,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 오는 영상을 통해서 사물 객체들을 인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천공항 안에서 또 쓰인다고 들었거든요. 스마트 패스 사업. 사전 등록을 하면 뭐 여권이나 탑승권 없이 얼굴 인식을 하고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스마트 패스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해외 출국할 때 공항을 이용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매 구간마다 여권을 제시하고 또 보딩 패스도 보여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걸리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데 사전에 앱을 통해서 얼굴과 여권 정보를 등록을 하면 네. 출국장을 진입할 때나 뭐 보딩을 할 때나 여러 신원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내 얼굴만 비춰주면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하고 문이 열리고 통과하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 패스이거든요. 현재는 일부 구간에 적용이 돼 있고 내년에는 전체 모든 터미널 구간에서 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난해가 그러니까 1차 계약이었었고 네. 올해 아니죠. 그럼 내년이죠. 내년 2025년에 2차 계약이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2차 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네. 이제 그 사업 자체 종료가 이제 내년 초반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아마 전체 구간에 정식으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속도를 낼 거다 말씀 주셨는데 면세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공항 가서 뭐 물건을 구입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줄도 많이 길게 서는 것도 맞지만 또 구입을 할 때마다 여권을 내밀어야 되고 뭐 패스포트 다 확인을 하면서도 시간이 원체 오래 걸리다 보니 근데 아직 결제까지는 되는 건 아니죠? 네, 아직 결제까지 적용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인천공항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용된 스마트 패스 얼굴 인식 기술이 면세점에도 사용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내년쯤은 그런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그 아나운서님 설명하신 것처럼 네. 얼굴 인식을 통해서 여권이랑 보딩 패스 제시 없이 간편하게 결제까지 하는 것들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제 그리고 얼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 패스가 얼굴을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보딩 패스와 여권의 정보를 대신해서 네. 얼굴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비행기 편으로 출국하는지를 인식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처럼 사전에 얼굴과 매칭된 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얼굴이 인식이 되면 그 사람에게 사전 등록된 카드 정보로 결제까지 처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사실 이제 우리 개인들은 좀 더 친숙한 쪽은 점맥 인식 혹은 진문 인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홍채 인식까지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얼굴 인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 공상과학에서나 좀 접해봤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들었거든요. 네, 홍채나 정맥 같은 경우는 은행권들에서 사용이 되거나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거나 또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얼굴 인식 기술은 과거에 다른 생체 인식 기술들보다 인식 성능이 좀 떨어지고 네. 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시점을 전후해서 딥러닝 AI 기반으로 기술이 바뀌면서 인식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비접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은 카메라만 보면 아무런 액션이나 접촉 없이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이 물리적인 출입 보안에서도 얼굴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모바일 폰에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간편한 이용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네. 언급하신 홍채나 정맥 인식보다도 더 많이 보급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 정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높나요? 네, 99.9%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예전의 사진과 실물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그 정확도를 보통 96%, 7%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9%의 수준이라면 어쩌면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우월한 네. 그런 정도의 성능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있으면 뭐 다 분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사실 쌍둥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AI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의 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사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들은 오히려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정확도가 99.9%다 말씀 주셨는데 인천공항 말고도 이제 싱가포르 창의공항까지 진출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들었는데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동남아 쪽으로의 진출까지 좀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대표님? 네, 한국에서 저희가 얼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뭐 공항이라든지 정부청사라든지 다양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직원들 통로에 약 3,000명의 직원들이 출입을 할 때 얼굴인식 기술을 저희 기술을 사용을 해서 출입하는 것들을 현재 적용을 했고 네. 이달에 최종적인 검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지만 저희 고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창의공항도 제5터미널에 한국의 스마트 패스 같은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통로에 도입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뢰를 받고 네. 그런 사업에도 참여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가게 되면 그럼 인천공항에서 한번 우리 스마트 패스 써보고 또 싱가포르 가서도 써보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고요. 네.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에서도 통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관심을 갖는 그 배경은 아무래도 높은 기술력이 좀 증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미국 국립기술표준연구소 얼굴인식 테스트에서 5개 부문 글로벌 1위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21년 말에 그 NIST에 어플라이해서 그런 성적을 받았었거든요. 그 말은 전 세계에 많은 그 얼굴인식 벤더들이 존재한 수백 개의 벤더들이 있는데 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성능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표준기술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로 테스트 부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5가지 부문에 1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페이퍼리스 트래블이라고 해서 공항에서 사용되는 얼굴인식 기술에 관한 테스트였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도 그리고 창의공항에도 저희 제품과 기술을 공급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중에 하나가 그 여러 테스트 중에서 공항에서 사용되는 얼굴인식 기술 부문에서 네. 1위를 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이퍼리스 트래블. 네, 그러니까 종이 없는 여행, 기존의 다큐멘트로 직접 확인하던 것들을 얼굴인식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공항 가게 되면 굉장히 챙길 게 많잖아요. 우리 CU박스의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좀 가벼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요 사업 모델로 CU-ON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구독형 모델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모델일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재택근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되게 와닿는 현실이 되었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지금도 재택근무 또 원격으로 출장하면서 근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기업들에서 발생했냐 하면 폐쇄된 사무실 공간 내에서 어떤 자료를 접촉하고 볼 때는 자료 유출에 염려가 없지만 집에서 재택을 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원격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이 노트북 PC를 통해서 회사 내부에 접근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들도 생겼고요. 심지어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CU-ON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통해서 회사에 원격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얼굴을 확인을 하고 우리 직원이 맞는지 인증을 통해서 그 직원이 맞으면 화면이 열리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직원의 얼굴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화면을 차단을 해서 정보를 유출을 막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USB로 카피를 한다거나 프린터 출력한다는 것들은 통제되거나 또 그것을 누가 했는지 정확히 이제 기록이 남는데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정보 유출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정보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내 얼굴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하는 것도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 기록을 회사에 알려주고 그 시점에 화면을 다 차단을 해서 보완을 하는 솔루션이 이제 이 CU온이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품은 저희가 구독형으로 네. 많은 기업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보안 솔루션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원체 이제 그 정보 유출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구독형 모델을 통해서 많이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굴 인식 보안 솔루션 CU온 구독 현황이 궁금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저희가 약 13,500명의 구독 유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독 유저 중에 상당수가 모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재택근무나 출장근무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월정액의 단위로 그분들에게 비용을 받아내는 이런 좋은 사업 모델로 현재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거 지금 화상회의 하면서 핸드폰으로 몰래 찍으려고 하면 화면이 차단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 얼굴이 있어야지만 화면이 열리고 네. 그리고 촬영하는 행위가 있으면 화면을 차단하고 혹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같이 보여도 이제 화면을 차단합니다. 이런 모든 이벤트들이 또 본사로 기록이 되어서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은 네. 원격 재택근무 시에 반드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이것을 촬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생각인데 갑자기 얼굴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뻐질 수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 얼굴이 좀 바뀌었을 때는 인식을 할까요? 이 CU온이라는 기술이요? 보통 얼굴 인식 기술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성형을 해서 얼굴이 좀 바뀌면 네.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딥러닝 AI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라서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은 변화가 있어도 누군지를 알듯이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영화의 그 페이스 오프처럼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네.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다 하면 못 알아보겠지만 사람의 수준으로 약간의 변화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AI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타사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NIST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처럼 얼굴을 인식하는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화된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이라든지 아주 크리티컬한 곳에서 얼굴 인식을 쓰려면 진짜 사람의 얼굴과 속이려는 가짜 얼굴, 예를 들면 종이로 가면을 그 사람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종이 가면을 쓴다든지 혹은 수백만 원을 주면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그 실리콘 가면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에도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인지 가짜 얼굴인지를 구분하는 그 라이브니스라는 기술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약 3가지 기법의 그 라이브니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특히 사람의 어떤 혈류의 변화에 따른 이 얼굴의 파장의 변화를 가지고 사람의 심박이라든지 호흡을 읽어내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중요한 보안에서도 얼굴 인식을 쓸 때 뚫리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기술적 차별성으로 다른 회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CU박스가 이 기업 구독형 대상 말고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까요? 아니면 출시 계획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생성형 AI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LLM 같은 오픈 AI 같은 이런 네. 것들만 생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비전 쪽으로도 생성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얼굴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 셀카 한 장으로 내 프로필 사진을 여러 배경과 여러 옷의 착장으로 생성해줘서 링크드인 같은 데서 업로드할 수 있는 이런 네. 서비스를 유료로 올해 오픈을 한 지가 한 4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그 블링크 헤드샷 AI라는 그 유료 프로필 사진 생성 서비스를 B2C 형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까지 네.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CU박스인데 정말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로봇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U박스가 올해 10월이었는데 AI 로봇 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유온 로보틱스의 분할로 설립이 됐는데 이 로봇 사업을 분할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1월쯤에 분할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오아시스 같은 이런 다양한 커머스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밤에 간편히 주문하면 새벽에 물품을 배송받는 편리함이 있는데 그 야간 시간에 물류 창고에서는 냉동 창고, 냉장 창고에 많은 물품들을 상자채 가져와서 사람들이 주문서를 보고 수작업으로 하나씩 상자에 포장하는 이런 일들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심한 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려는 목적으로 비전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듯이 이런 비정형의 다양한 품종들의 어떤 물품인지를 인식을 하고 인식된 물품을 섬세한 로봇팔로 집어서 상자에 포장하는 혹은 제조업체에서 원자재나 부자재 투입 같은 것들이 때로 위험할 수 있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그 원자재나 부자재가 어떤 물품인지 인식을 하고 집어서 옮기는 이런 용도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약 2년 6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과가 조금 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회사를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분할될 네. 것으로 좀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류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고 쿠팡이라든지 이제 야간에 뭐 만두, 뭐 전골, 뭐 여러 가지 밀키트를 좀 분류하는 비정형 안에서도 가능한 센서를 갖고 좀 하는 로봇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그 성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많은 그 자동화된 물류 창고에서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비정형 물품들을 최종적으로 패킹하는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동의 강도가 심한 사람의 손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하는 것. 제조 기반에서 원자재, 부자재들을 투입할 때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앞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발 현황도 궁금한데요. 향후에 이제 물류 로봇 말고 또 로봇 어떤 분야로 진출 계획을 꿈꾸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적용 분야가 있겠지만 그런 물품들을 뭐 자율 주행에 의해서 특정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시골에 가면 농협의 어떤 센터들에서 그런 농산품들을 수매해서 포장을 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것조차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이 로봇에 의해서 이제 자동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CU박스가 빠르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데 아직 뭐 시장 자체가 사실 주식 시장 자체가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CU박스 언제쯤 모멘텀이 좀 생겨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이제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기술성은 우수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흑자를 내지 못한 기업으로 이제 그 트랙을 탔는데 물론 저희가 올해까지는 적자입니다만 지금 새로이 개발된 그런 CU용 같은 수익성 좋은 구독형 사업 모델이라든지 또 이때까지 하지 못하던 해외에서의 어떤 영업을 통한 수익이라든지 또 해외 B2C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익을 내는 모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들은 적자는 대폭 줄여서 좀 더 좋은 재무적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들이 이제 숫자로 공시로 드러났을 때 지금 떨어진 주가가 좀 만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CU박스의 포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이미 지난 수년간 AI를 잘하기 위한 그 엔비디아 GPU를 대규모로 구매를 하고 또 R&D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에 상당한 비용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적자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해외 사업이라든지 CU용 같은 좋은 수익성 모델을 더 매출을 늘려서 저희는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BEP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내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CU박스가 더 빠르게 좀 성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CU박스는 한 2,7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 뭐 더 크게 뭐 성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짧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AI 기업들이 지난 3, 4년간 상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영역에 진출을 하기도 했는데 CU박스처럼 실제 고객을 가지고 실제 적용되는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해외까지 매출을 내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들에
변화를 가져오고 실제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이런 솔루션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체 있는 AI 기술을 통해서 예. 저희가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되는 것들을 2025년에 좀 가시화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보여드린다면 주주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 밸류에이션들이 높아지고 네.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또 CU박스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CU박스 앞으로 응원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박스의 남은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